시사. 언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권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권력에 결탁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조선일보가 과거 일제 압잡을 했다고 모독해내고 매도하시고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간 때서부터 동아일보가 뭘 잘했는지 곤란해라고 친일한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항상 권력을 향해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국이 심지어 군부 독재 시대에마저 권력을 향해 해바라기와 같은 한일성을 보여왔던 그런 100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 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예, 지금 들으신 음성은 영화의 한 장면들을 좀 편집을 한 겁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신문의 역사를 다룬 영화가 곧 개봉을 합니다.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요. 영화 제목은 족벌 두 신문 이야기. 이 영화를 연출한 김용진 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타파 대표이시기도 해서 좀 낯서네요. 이런 자리에서 앉아서 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음성 들어보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주요 출연자료 네, 영화에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미디어나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긴 한데 중간중간에 나왔던 좀 낯선 목소리가 있어요. 조선일보 관계자인가요? 한 명은? 예, 주요 등장 인물 중에 예. 그 조선일보 이제 가문 예. 그 사주들이 이제 몇 명 이제 등장하시죠. 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네, 지금 네. 방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제목부터 좀 여쭤볼게요. 족벌. 두 신문 이야기. 두 신문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얘기하는 네, 거고. 네. 족벌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쓴 이유는 뭐예요? 예, 제목을 이제 정할 때 좀 고심을 했는데 예. 최종 후보는 조동백년 네. 하고 족벌 이게 이제 마지막 후보로 올라왔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제 족벌을 했는데 족벌이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뭐 큰 세력을 가진 가문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 사실 이제 조선 동아를 우리가 이제 신문으로 이제 단순히 뭐 보는데 네. 그 사실 이제 거대한 이제 기업 집단입니다. 예. 조선 같은 경우는 한 50개, 동아 같은 경우는 한 30여 개 이제 계열사가 있는데 네. 그 가문의 이제 일가들이 뭐 그런 계열사들 다 이제 차지하고 결국 이제 가문이 뭐 이제 족벌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 집단이죠. 네. 그래서 단순히 신문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기업 집단이고 우리가 흔히 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를 족벌이라고 하지 않죠. 네. 역어로 보면 이 이제 두 신문이 족벌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어울리는 거는 이 신문의 이 미디어 기업 집단의 성격을 이제 잘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족벌을 선택하게 됐죠. 그 조선 동아일보가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니 뭐 지면을 통해서도 그럼요. 예, 네. 100년을 맞았다고 굉장히 이제 네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두 신문의 100년 역사를 정리를 해야겠다 영화로. 네네.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조선이나 동아, 조선이 이제 3월 5일, 예. 그다음에 동아가 4월 1일이 이제 창간 기념일이었는데 예. 그 창간 특집호를 좀 유심히 봤어요.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뭐 창간 이후에 우리 근현대사의 거울이었다. 자기들이. 그리고 일제 저항하고 민족 혼을 일깨웠다. 뭐 이런 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가 네. 큰 이제 스피커를 가진 이 두 신문에 의해서 계속 이제 기록되고 유지되고 네. 또 후세에 전파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와 다른 이제 해석과 그다음에 이제 증거들을 좀뭐 면밀히 조사해서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영화 내용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저도 이제 영화를 봤더니 이 영화가 세 파트로 돼 있습니다. 영화 보셨어요? 예, 어제 봤는데 네. 굉장히 길더군요. 3시간 가까이 됩니다. 네. 이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잡이 소제목을 얘기하면 네네. 밤의 대통령 악의 축. 앞잡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영화를 보실 분들 위해서. 네네. 앞잡이는 무슨 내용이에요? 앞잡이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예고편 점성에서 이제 예. 등장하는 조선일보 사주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자신들은 일제 앞잡이가 아니었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민족지라고들 보통 자기들 이제 얘기하잖아요. 민족 정론지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입으로 우리는 일제 앞잡이가 아니었다. 어떻게 그렇게 매도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합니다. 네. 그래서 앞잡이는 거기서 나왔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뭐 워낙 유명하죠. 네. 조선일보 사주가 예전에 낮에는 뭐 박정희 전두환이 대통령이었고 밤에는 지들이 대통령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합니다. 입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 입은 아니겠지만 이제 사실상 그렇게 그 음성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별명이 붙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악의 축이란 건 이제 민주화 이후에 예. 그 언론 자유 공간이 확대된 그런 국면에서 오히려 이제 이런 족벌 사주들이 훨씬 더 날개를 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권력이 되는 과정. 근데 권력을 이제 선한 방향으로 이제 사용하면 물론 문제가 없겠죠. 근데 굉장히 우리 사회가 잘못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오도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제목을 소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예. 이 영화의 이제 큰 이제 파트도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친일 행각을 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교과서 같은 데서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독립운동하다가 결국 폐간까지 당하고 이런 네. 고초를 겪었다. 민족 정론지다. 네. 이건 머릿속에 아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니죠. 왜 아닙니까, 이게? 영화를 보시면 뭐 네. 너무 이제 자세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네. 소개해드리면 뭐 일제 침략 전쟁에 네. 끊임없이 이제 선동대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조선과 동아의 지면에 과거 지면에 차고 넘칩니다. 그다음에 뭐 일왕 부부의 사진을 계속 이제 게재를 했다든지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기 이전에는 그런 과거 기록들이 사실 많이 감춰졌어요. 본 적도 없죠. 그렇죠. 사실. 예. 이제 영화에 등장하지만 과거에 조선 동아에 이제 재직했던 그런 전직 기자분들도 예. 자기들이 이제 그 신문에 재직할 당시에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고 그럽니다. 신문사에 다니면서도. 다니면서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 이제 민족지인 것만 알고 다녔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속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더 속았겠느냐. 그런 이제 한탄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뭐 일제 그다음에 독재 부역했다. 네. 과거에 예.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예. 과거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100년을 맞은 이 시점까지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반성하기는커녕 아니라고 한다. 아니라고 하죠. 여전히 뭐 민족 관계한 100년이다. 예. 뭐 일제 뭐 저항했다, 독재 예. 저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그런 태도로서 이제 다른 사람의 불의나 부정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네. 가장 큰 문제죠. 예. 뭐 영화의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직접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러닝 타임이 꽤 긴 게 좀 특징이다. 왜 이렇게 길게 만드셨어요? 이거 보는 분들 좀 힘들게. 2시간 48분 되는데요. 사실 네.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영화도 많고요. 그런데 뭐 이 두 신문의 역사가 이제 100년인데 네. 두 신문의 역사를 합하면 200년, 아. 두 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국 현대사에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두 신문이 한 역할들이 있고 네. 그걸 뭐 사실 한 2시간 뭐 48분에 담기가 사실 불가능했죠. 그래서 취재한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다음 매우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매우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도려냈습니다. 도려냈는데 2시간 48분이었다. 네. 블랙 코미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영화 홈페이지를 보니까. 네. 왜 블랙 코미디예요? 블랙 코미디를 의도한 건 아닌데 네.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상황 뜻인가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이제 포인트를 주기는 했고요. 예. 특히 뭐 1988년 언론 청문회 때 네. 양 신문에 이제 사주들이 나와서 하는 발언 이런 것들은 그 블랙 코미디의 이제 전범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내용은 뭐 직접 한번 보시면 예. 제가 왜 블랙 코미디라고 소개했는지 예. 아실 겁니다.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 2시간 48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이 장면은 꼭 봐야 된다. 이런 네. 장면이 있습니까? 그 장면이 뭐 너무 많아서 참 네. 뭐 그 하기는 힘들지만 언론 청문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면,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언론 개혁을 위해 예. 얼마나 치열하게 그 임기 동안
그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두 신문에 의해서 좌절됐는지 예. 뭐 그런 과정들은 이제 꼭 보시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극장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개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예. 또 뭐 거대 뭐 멀티 3사 네. 이쪽에서는 이 영화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흔쾌히 뭐 극장을 이제 열려는 그런 자세를 안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먼저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보실 수 있죠. 네. 12월 31일 예. 지금 이제 시간은 확정이 됐는데 11시 오전 예. 11시경부터 오픈이 될 거고요. 그 전부 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청취자 여러분 다 집에 뭐 IPTV나 근데 IPTV 3사는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나 포털, 포털도 뭐 볼 수 구글 있다. 플레이 뭐 이런 이제 그 VOD 플랫폼을 통해서는 다 볼 수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네. 어제 영화를 봤는데 네. 소름 끼치는 장면이 한두 장면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두 장면밖에 없었나요? 자,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족벌 두 신문 이야기를 연출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